검은색 장례식복에 까슬거리는 감촉이 목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다. 아버지의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짓눌리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재에서 차를 마시며 회사의 경영 방침에 대해 조언해 주시던 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차가운 관 속에 누워 계시다니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향냄새가 섞인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축축했다. 조문객들이 드문드문 오가는 장례식장의 소란함 속에서 나는 홀로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하고 어딘지 모르게 들떠있는 듯한 걸음걸이. 나의 큰아버지였다. 애썼다 조카야. 마음이 많이 힘들겠구나. 큰아버지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를 건넸지만 그 눈빛은 전혀 슬픔을 담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뱀처럼 번들거리는 탐욕이 가득했다. 그 뒤에는 그림자처럼 수행비서가 서 있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신임했던 비서였지만 지금 그는 큰아버지의 뒤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마치 주인이 바뀐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말이다. 큰아버지는 곧장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품 안에서 빳빳한 서류 뭉치를 꺼내 내 앞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다들 경황이 없지. 하지만 회사는 멈출 수 없는 법이다. 내 아버지가 남기신 뜻이 여기 적혀 있어. 너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니 당분간 내가 회사를 맡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지. 여기 이 페이지에 서명만 하면 된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제목은 경영권 양도 및 지분 증여 계약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다. 차가운 종이 위에는 아버지의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회사를 넘기라는 말씀인가요? 내 물음에 큰아버지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그의 얼굴에 어린 권위주의적인 미소가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길이다. 내 아버지가 생전에 나를 믿고 부탁하신 일이야. 거부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너 혼자 이 거대한 회사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나? 지금 당장 서명해. 그래야 내가 가진 작은 지분이라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테니까. 옆에 서 있던 비서가 한 발자국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가 내 쪽으로 슬쩍 밀어준 서류의 구석에 아주 작은 메모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진짜가 아닙니다라는 짧은 문구.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과연 이 인감은 진짜 아버지의 의지로 찍힌 것일까? 아니면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 준비된 잔인한 연극의 시작일까? 나는 펜을 든 채 멈칫했다.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나에게는 무엇이 남게 될까? 눈앞에 큰아버지는 재촉하듯 시계를 확인하며 나를 압박했다. 아버지가 남긴 저 도장, 저것은 과연 진실의 증표일까? 아니면 나를 나락으로 밀어넣기 위한 치밀하게 짜여진 거대한 음모의 서막일까? 장례식장은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숨막히게 고요했다. 사람들의 위로 섞인 말들은 공허하게 흩어졌고 나를 둘러싼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날 이후 가장 이상했던 점은 우리 집안의 그 누구도, 심지어 아버지를 오랫동안 보좌해온 변호사들조차 나에게 연락 한 통 없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이 모두가 약속된 장막 뒤로 숨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홀로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금속의 냉기가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서재는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평소와 다름없었다. 책상 위에는 만년필이 뚜껑도 닫히지 않은 채 놓여 있었고 낡은 가죽 의자는 여전히 아버지의 채취를 머금은 듯했다. 나는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아버지가 남기신 흔적들을 하나씩 더듬었다. 그런데 책상 중앙, 습관적으로 손을 올리던 자리의 느낌이 미세하게 달랐다. 평소라면 느껴져야 할 매끄러운 나무의 질감 대신 아주 미세한 유격이 느껴졌다. 나는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을 느끼며 책상 아래 숨겨진 작은 서랍의 잠금 장치를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예리한 도구로 억지로 비틀어 연 흔적이 선명했다. 누군가 아버지의 비밀 서류를 찾으려 혈안이 되어 이 서재를 뒤졌던 것이다. 누가 감히... 나지막이 뱉은 내 목소리가 빈 방 안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서랍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지가 항상 소중히 보관하시던 중요한 문서들이 들어있던 자리였다. 분명 큰아버지의 짓이었다. 그분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그 가식적인 눈물조차 모두 연기였던 셈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빈 서랍의 밑바닥을 훑었다. 손가락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그것은 작은 메모지 한 조각이었다. 비서에게 모든 걸 물어봐라. 짧은 문장이 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비서. 아버지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지내던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자취를 감췄던 걸까? 평소 아버지와 비서는 나에게조차 말하지 않는 비밀이 많았고, 비서는 늘 차분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대했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무표정함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방안을 정리하던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불규칙하고 서두르는 듯한 발소리. 문틈으로 비친 그림자가 멈춰섰다. 나는 숨을 죽이고 몸을 웅크렸다. 큰아버지는 왜 장례식 직후부터 집안 전체의 출입을 통제하며 그토록 아버지의 서재를 폐쇄하려고 안달이 났던 것일까?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는 나라는 상속자가 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그토록 막으려 했을까? 나는 창밖으로 비치는 서늘한 밤 공기를 바라보며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나는 반드시 그 비서를 찾아내야만 했다. 아버지의 방은 여전히 그분의 향수 냄새와 낡은 서류 냄새가 뒤섞인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나는 덜컹거리는 서랍을 뒤로하고 혹시라도 바닥에 흘린 것은 없을까 싶어 카펫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책상 및 카펫 구석이 미세하게 들떠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심코 손을 넣어보니 그곳에는 누렇게 변색된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런 이름도 적혀있지 않았지만 익숙한 필체가 내 시선을 강하게 잡아 끌었다. 다름 아닌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십 년간 보좌했던 비서, 김 실장의 필체였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정갈하게 타이핑된 협박성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회장님의 건강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길 바라신다면 이번 주말까지 지분 양도 서류에 날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드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문장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그렇게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셨던 이유가 단순히 노환 때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기억을 되짚어보았다.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 큰아버지는 유난히 자주 아버지를 찾아와 무엇인가를 속삭이곤 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서재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고민에 빠지셨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김 실장이 서 있었다. 평소라면 아버지의 건강을 제일 먼저 챙겼을 그가 어째서 그날들만큼은 유독 큰아버지의 방문을 묵인하고 나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 했던 걸까?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기괴한 모양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꽉 쥐었다. 큰아버지가 회사 전체를 삼키기 위해 벌인 그 잔인한 연극에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가담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 편지가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공모를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가 아닐까.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감이 엄습했다. 그때였다. 닫혀있던 서재 문틈 사이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불규칙하고 묵직한 구두 소리. 나는 급히 편지를 가슴 안쪽 주머니에 쑤셔넣고 숨을 죽였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안쪽에서 잠가두었던 문을 밖에서 열려고 시도하는 그 손길은 매우 익숙했다. 늘 당당하고 권위적인 발걸음, 큰아버지였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지만 그건 예의를 갖춘 인사가 아니었다.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문이 열렸다. 문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등지고 선 실루엣이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그런데 이상했다. 큰아버지의 뒤편으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김 실장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큰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내 눈에는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찰나의 순간 서로를 향해 은밀하게 오가는 것이 보였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한 그들의 그 오만한 눈빛. 설마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김 실장이 사실은 큰아버지와 손을 잡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주범이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아버지가 남기신 이 편지는 도대체 누구를 향한 경고였으며,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이 두 남자는 나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인가? 나의 떨림을 감추기 위해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이제는 피할 곳이 없었다. 한밤중의 회사 건물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복도에 가득했고 내 발소리는 지나치게 크게 울려 퍼졌다. 아버지의 집무실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문고리를 잡은 손끝이 떨렸지만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비서에게 받은 보안 카드를 조심스럽게 태그했다. 삐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익숙한 샌드로드 향이 섞인 쾌쾌한 공기가 나를 반겼다. 나는 조심스럽게 책상 뒤편의 단말기로 향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비밀들이 이 안에 잠들어 있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원을 켜고 비서가 일러준 암호를 입력했다. 모니터에 파란 불빛이 들어오며 복잡한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왔다. 처음에는 평범한 재무보고서인 줄 알았지만 하위 폴더를 하나씩 클릭할수록 내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갔다. 이게 다 뭐야? 입 밖으로 나온 목소리가 떨렸다. 화면에는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가 얽히고 설킨 거대한 그물망이 그려져 있었다. 큰아버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미 계열사의 핵심 자산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었다. 특히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 회사의 지분 구조였다. 원래 내 몫으로 돌아와야 할 상속 지분의 상당 부분이 이미 정체불명의 투자법인들로 넘어간 상태였다. 그리고 그 법인들의 최종 수익자는 서류상으로 명확했다. 바로 큰아버지였다. 데이터를 더 파고들자 회사의 자산이 마치 거대한 빨대에 빨려나가듯 허공으로 증발하고 있었다. 건물을 담보로 잡은 대출, 유령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거액의 비자금, 그리고 핵심 기술 특허권까지 큰아버지의 개인 명의로 이전되고 있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무력하게 쓰러지셨는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그는 단순히 몸이 아팠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을 바친 회사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캡처하며 자료를 백업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큰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회사를 뜯어내고 있다면 굳이 왜 나에게 그토록 집요하게 유언장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던 걸까? 껍데기만 남은 회사를 차지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거지? 단순히 돈 때문이라면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져갔는데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다. 경비원이 순찰을 도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황급히 단말기를 끄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큰아버지가 나를 이토록 몰아세우는 데에는 분명 내가 모르는 회사 재무제표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책상 아래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생각했다. 지금 확보한 지분 탈취 증거만으로는 큰아버지를 무너뜨리기에 부족하다. 그가 정말로 손에 넣고 싶어하는 건 단순히 지분율 51%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내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아버지의 개인 금고 혹은 유언장 뒤에 숨겨진 그 진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큰아버지가 유언장 문구 하나하나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를 다시 떠올렸다. 그 속에는 회사의 경영권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했다. 심장이 귓가에서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굳게 닫힌 큰아버지의 집무실 문 앞에 섰다. 차갑게 식은 금속 손잡이를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문을 열어젖혔다.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예상했다는 듯, 아니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역시 올 줄 알았지. 넌 예나 지금이나 쓸데없는 호기심이 문제야. 큰아버지는 안경을 천천히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사무실 안은 짙은 시가 냄새와 차가운 에어컨 바람만이 가득했다. 나는 품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인쇄해온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서류 속에는 그가 차명 계좌와 유령 회사를 동원해 아버지의 지분을 가로채고 회사의 알짜배기 자산들을 헐값에 매각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게 다 뭡니까? 합법적인 절차라고 하셨죠? 이게 당신이 말하는 그 절차인가요?
아버지의 회사를 좀먹고 그분의 마지막 숨결조차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게 당신의 방식인가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를 향한 분노만큼은 선명했다. 그러나 큰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여유롭게 깍지를 꼈다. 그의 눈빛에는 조카를 향한 애정 따위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타오르는 탐욕과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경멸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절차? 그래, 모든 건 완벽하게 서류상으로 처리됐어. 법은 힘있는 자의 편이지. 너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핏덩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넌 이미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빈 껍데기일 뿐이야. 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허망하게 갔다고 생각하니?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했기 때문이지. 너도 그 뒤를 따르고 싶은 거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주먹을 꽉 쥐어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구두굽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불길한 리듬으로 울려 퍼졌다. 내 코앞까지 다가온 그는 나직하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 당장 이 서류들을 다 불태우고 조용히 사라져라.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괜한 정의감에 불타서 설치다가 네 아버지 꼴 나지 말고. 세상에는 굳이 알지 않아도 될 진실이라는 게 있는 법이지. 오늘 이후로 회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게 너를 위한 마지막 경고니까. 그는 내 어깨를 툭툭 치며 비웃음을 흘리고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등 뒤로 느껴지는 그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건 압도적인 살기였다. 그것은 단순히 겁을 주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이 길을 고집한다면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서 지워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내 손에 든 증거들은 그의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무력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문고리를 잡은 내 손에 땀이 배어나왔다. 뒤를 돌아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과연 살아서 이 건물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가 말한 대로 나 또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어두운 심연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가 내 목덜미를 강하게 죄어왔다. 정말로 그는 나를 처리할 생각인 걸까? 큰아버지와의 살벌한 대치 이후 내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가 내뱉은 서늘한 경고는 허세가 아니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오만한 태도는 내게 확신을 주었다. 저토록 자신만만한 이유는 결국 완벽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아버지의 개인 금고가 숨겨진 서재 구석, 그 낡은 벽화 뒤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싸늘한 달빛만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께서 생전에 즐겨 쓰시던 만년필의 뚜껑 끝부분을 이용해 벽면에 미세한 틈을 더듬었다. 찰칵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가 회전하며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작은 금속 상자가 놓여 있었다. 금고를 열기 위한 열쇠는 아버지의 유품인 시계 뒷면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 건 정말 우연이자 필연이었다. 금고의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녹음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손이 심하게 떨려 녹음기를 쥐기조차 힘들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유언장에 위조된 서명은 법적 효력이 발생할 만큼 정교하게 처리했습니다.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 큰아버지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답은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럼요, 회장님. 비서실의 모든 자료는 제가 이미 손을 썼습니다. 조카 녀석이 눈치채기 전에 모든 지분 이전 절차를 끝내겠습니다. 대신 약속하신 그 금액은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비서였다. 평생 아버지를 그림자처럼 보좌했던, 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그 비서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대화가 중반을 넘어서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비서의 목소리가 낮아지더니 큰아버지를 향해 서늘한 독서를 내뱉기 시작한 것이다. 당신은 정말 멍청하군. 내가 이 자료를 당신에게만 넘길 줄 알았나? 당신이 아버님을 어떻게 몰아붙였는지, 그 모든 과정을 이 녹음기에 담아두었다는 걸 꿈에도 모르겠지. 녹음 속에서 큰아버지가 당황하며 삿대질하는 소리가 들렸다. 비서가 웃고 있었다. 경멸 어린 아주 비릿한 웃음이었다. 내가 왜 당신 밑에서 충성을 다하며 썩어갔겠습니까? 당신이 아버님을 궁지로 몰아넣던 그 순간부터 난 당신을 파멸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녹음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이 불법으로 빼돌린 자금의 흐름과 뇌물 장부까지 모두 내가 지금 당신의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녹음기가 멈추고 정적이 찾아왔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비서는 단순히 큰아버지의 편에 서서 조력자 역할을 했던 게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큰아버지를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해 그 긴 시간 동안 철저히 배신자로 연기하며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다. 아버지의 죽음을 방관한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조차 미처 몰랐던 그의 계획인가?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녹음기를 꽉 쥐었다. 비서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며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기회를 넘긴 것일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가운데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 표시 제한, 그리고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가 숨긴 장부를 찾으세요. 내 인내심도 이제 한계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나는 손에 쥔 작은 녹음기를 몇 번이나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 오늘따라 유난히 생생하게 손끝을 파고들었다. 나는 이 증거 하나면 모든 것이 뒤집힐 거라 믿었다. 아버지의 죽음, 조작된 유언장, 그리고 거대한 횡령까지. 이 모든 비극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마주한 현실은 차갑다 못해 살벌했다. 가족회의가 소집된 저택의 거실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큰아버지는 소파 정중앙에 앉아 평소와 다름없는 위엄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의 양옆으로 그동안 돈의 맛에 길들여진 친척들이 뱀 같은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내가 찾아낸 진실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녹음기를 탁자 위에 올리고 재생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사촌 언니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끼어들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이렇게까지 짓밟아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했고 주변의 친척들도 하나둘씩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분노와 경멸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재산에 눈이 멀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작극을 벌이는 거야? 내가 정말 제정신이구나. 감히 큰아버지께 이런 모욕을 주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내 말은 그들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큰아버지로부터 달콤한 약속을 받아낸 상태였다. 그들에게 나는 정의를 찾는 상속자가 아니라 눈앞의 이익을 탐내는 추잡한 탐욕꾼에 불과했다. 나는 목이 메어왔다. 내가 믿었던 가족들이, 내 옆에서 웃고 울었던 사람들이 저렇게나 쉽게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큰아버지는 그저 느긋하게 팔짱을 낀 채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먹잇감을 두고 즐거워하는 포식자의 표정이었다. 다들 그만해라. 조카가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헛것을 보는 모양이다. 정신과 상담이라도 좀 받게 하는 게 좋겠어. 큰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친척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매도하기 시작했다. 나를 감싸주던 이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나를 도와주기로 했던 비서마저도 이 자리에 보이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혹시 비서마저 그에게 돌아선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들의 함정이었을까? 사방이 벽으로 막힌 기분이었다. 나는 무력하게 서서 그들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진실은 공중에서 갈갈이 찢겨 허공으로 흩어졌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고 아무도 내 슬픔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가족의 수치로 낙인 찍고 있었고 나는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이제 내 손에 든 이 녹음기가 정말로 그들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작은 기계조차 그들의 거대한 권력 앞에 그저 쓰레기통으로 던져질 운명인 것일까? 이 증거가 나의 마지막 희망인데 만약 이조차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꽉 쥐었다. 이 차가운 기계 안에 담긴 진실이 나를 완전히 매장하려는 이 집단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여기서 이대로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일까? 내 앞에는 차가운 현실의 벽만이 아득하게 놓여 있었다. 주주총회장으로 들어서는 유리문 너머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저기 앞줄에 당당하게 앉아있는 큰아버지의 뻔뻔한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심호흡을 깊게 하며 넥타이를 고쳐매고는 뒤따라오는 변호사와 비서, 최 실장의 발소리에 집중했다. 최 실장은 어젯밤까지 죄책감에 몸을 떨며
내가 건넨 USB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큰아버지의 사냥개가 아닌 나를 위한 증인이 되기로 결심한 상태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 나는 나지막하게 읊조리며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섰다. 회장 안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꽂혔다. 큰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나의 등장에 눈썹을 꿈틀거리더니 이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거만하게 몸을 돌려 나를 응시했다. 그는 마치 내가 이 무모한 싸움에서 패배한 겁쟁이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굴하지 않고 단상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지금 무슨 짓이냐? 여긴 주주총회장이다. 감히 어디서 주제넘게 끼어들어? 큰아버지의 쇳소리 섞인 고함이 마이크를 타고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곳곳에서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나를 모함하던 친척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나를 향해 경멸 어린 눈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들었다. 주제 넘은 건 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이 회사를 더럽힌 바로 당신이죠. 나는 버튼을 눌렀다. 찰나의 정적이 흐른 뒤 대형 스크린과 스피커를 통해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아직도 망설이는 거야? 그 늙은이가 죽기만 하면 이 회사는 우리 거야. 지분 위임장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됐어. 나중에 뒷일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넌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 분명한 큰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비서였던 최 실장의 떨리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그가 어떻게 매수되었고 어떤 식으로 아버지의 약을 바꿔치기 했는지에 대한 적나라한 고백이 회장을 가득 채웠다. 기자들은 당황하며 카메라 셔터를 미친 듯이 눌러댔고 주주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큰아버지를 쏘아보았다.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창백하게 질려가는 것을 확인했다. 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이 지긋지긋한 음모를 밝혀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큰아버지의 표정이 기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당혹감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에서 긴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서늘하고도 잔인한 미소가 서서히 피어올랐다. 그는 마이크를 집어들고는 오히려 여유롭게 의자에 등을 기댔다. 나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대체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상황은 명백히 나에게 유리한데 왜 그는 나를 비웃고 있는 것일까? 회의장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큰아버지의 음성과 비서의 거래 내용은 그 자체로 완벽한 종말의 서막이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큰아버지의 얼굴을 지켜보며 나는 내 손에 쥐어진 떨림을 억지로 눌렀다. 뒤이어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비로소 길고 긴 악몽의 끝이 보인다고 생각했다. 수갑이 큰아버지의 손목을 조이는 쇳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선명하고 경쾌하게 고막을 울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들 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큰아버지는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며 끌려나갔다. 그를 지지하던 주주들은 쥐죽은 듯 고개를 숙였고 순식간에 권력의 추가 내게로 기울었다. 변호사들이 서류를 정리하며 나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고 비서는 구석에서 차마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가짜 유언장은 폐기되었고 아버지의 회사는 이제 온전히 나의 이름으로 돌아왔다. 이 모든 것이 정리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몇 시간이었지만 내 인생의 가장 긴 여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에게 끌려가던 큰아버지가 회의장 문턱에서 갑자기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내 심장은 다시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섬뜩하고 뒤틀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너는 네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고작 이 정도의 푼돈과 지분 몇 개를 되찾은 게 너의 목표였나?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에 낮게 깔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가 다음에 할 말을 거부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다. 네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정말로 그 이유를 모르는 건가? 내가 조작한 유언장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네 아버지가 이 회사의 명판 뒤에서 운영하던 그 추악하고 거대한 금융제국, 그 어둠의 뿌리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나?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어.
내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경찰이 그를 강제로 밀어넣으며 문이 닫혔다. 회의장 안의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홀로 남겨진 회의실 테이블에 멍하니 앉아 펜을 굴렸다. 승리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다. 지금까지 나는 큰아버지라는 거대한 벽만 넘으면 모든 것이 평화로워질 것이라 믿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는 것, 그것이 곧 정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큰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마치 심장에 박힌 유리조각처럼 빠지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문득 그 빛 아래 숨겨진 거대한 심연이 보일 것만 같았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것은 큰아버지가 말했던 그 어둠의 제국과 관련된 장부였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나는 눈을 의심했다. 그 안에는 내가 알던 우리 회사의 이름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아야 할 자금 흐름과 수많은 해외 계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나는 정말로 무고한 상속자를 지키는 기사가 된 것일까? 아니면 아버지의 피 묻은 왕관을 이어받아 다음 사냥감이 된 것일까? 이 서류를 덮어버리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일지, 아니면 진실을 파헤치다 아버지의 뒤를 따르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이제 막 정의를 되찾았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더 깊고 차가운 수렁 속으로 한 발자국 발을 내디딘 것일지도 모른다. 내 앞에는 빛나는 승리의 트로피 대신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나는 이 지옥 같은 진실을 끝까지 마주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쟁취한 이 모든 것이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끌기 위한 치밀하게 설계된 덫이었을까?